안녕하세요. 참, 얼마 전에 저에게 정말 역대급 일이 생겼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꼭 제보를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듣기만 하던 채널인데, 제 사연을 적어보려고 하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곱게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여리고 남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에 상처받고 흔들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이해해주고 품어준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남편과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항상 소개팅 할 때마다 애프터를 받지 못하고 마음고생만 엄청 했거든요. 심지어는 저와 커피를 마신 뒤 제 면전에서 죄송한데 그냥 다른 좋은 사람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무안하게 그리고 마음에 눈물 나게 만든 사람들도 있었지요. 하여튼 상처로 얼룩진 저는 더 이상 남자들을 만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소개팅 하면 뭐해? 맨날 까이기만 하는데 진짜 속상해 죽겠어. 나는 이번 생에는 솔로로 살 운명인가 봐. 어떤 남자도 나를 좋아해주지 않고 내 얼굴만 보면 실망하니까. 저는 원래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는데 자꾸 거절을 당하다 보니까 제 마음도 너덜너덜해졌어요. 너덜너덜해진 제 마음을 추스르고 있을 때 별처럼 나타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고, 저는 남편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느낄 정도로 어두운 삶에 많은 기운들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였지요. 나요. 지연 씨만 바라볼 자신 있어요. 지연 씨는 내게 다가온 선물 같아요. 지연 씨라는 사람이 저는 너무 좋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마음이 여리고 착한 지연 씨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꼭 붙잡고 싶어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남은 삶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잘해주면서 손 꼭 잡고 하루하루 살아봐요. 저는 남편의 말에 감동을 받았고 바로 그 청혼을 냉큼 받았습니다. 오빠, 나야말로 마찬가지야. 오빠 덕분에 진짜 너무나도 힘든 나의 삶에 꽃이 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래서 절대로 오빠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 나 오빠가 너무너무 좋고 고마워. 오빠라는 존재 덕분에 그간 상처받은 내 마음을 추스르고 잘 챙길 수 있었던 것 같아. 오빠, 우리 함께 하자. 그렇게 저랑 남편은 사랑으로 맺어진 평생의 연인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병은 따로 있었던 거였어요. 저랑 남편의 사랑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시어머니가 어마어마한 분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굉장히 못마땅한 눈빛으로 우리 아들은 서울대 나오고 세무사 하면서 전문직인데 우리 아들 같은 남자는 사자 직업을 가진 며느리를 데리고 와야 하는데 에휴.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인서울 하위권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능력이 좋아서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인지 저를 만날 때마다 본인 아들이 아깝다고 하면서 저에게 자랑을 하거나 칭얼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고 약간은 무안했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겸손하게 그러게요. 그래도 이 사람이 제가 가진 조건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대해줘서 저는 그게 참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까지 했나 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조건으로 만날 수는 있겠지만 사람과 사람의 인연이 지속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속되는 거니까요. 너는 애가 참 핑계도 많아. 말은 아주 청산유수야. 에휴. 저를 보면서 어머님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는 조금 무안하고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이게 바로 시댁살이구나 하면서 버티었어요. 친구들도 야, 너네 시모가 너한테 말로만 하는 건 약과야. 나는 시모가 나한테 삿대질하기도 하고 집에 직접 찾아온 적도 있어. 우리 아들 아침밥 며느리가 째깍째깍 차려주는 건가 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할 말이 없더라. 에휴, 너 정도면 그래도 버틸만 한 거다. 친구들의 시집살이는 저보다 더 심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버티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알고 보니 제가 겪는 시모의 잔소리와 구박도 제 친구들에 비해서 만만치 않게 힘든 것이었지요. 그래도 제가 딸을 낳고서는 그런 어머님의 구박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딸을 낳을 때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죽을 고비가 몇 번 있었거든요. 제가 자기 아들의 자손을 위해서 목숨 걸고 아이를 낳아주니 생각이 바뀐 거였지요. 며느라, 고생이 많았다. 아이 낳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제는 숨 좀 고르고 너 건강도 챙기면서 딸내미 키워라. 이런 말과 함께 100만 원을 산후조리 하라고 저에게 턱 건네시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였어요. 저에게 형님이 생겼는데 형님이 박사였던 겁니다.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의 보따리 교수. 그러니까 시간제 강사를 하면서 연구실에서 일하는 엘리트였어요. 저희 어머님이 돈보다는 명예를 정말로 중시하는 분이라서 형님을 보자마자 저는 그냥 개차반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가 우리 집 길을 세워주네. 우리 아들도 좋은 대학을 갔지만 작은 며느리 대학이 시원치 않아서 내가 모임 갈 때마다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정말로. 에휴, 안타까워가지고. 며느리 직업도 변변치 않고 우리 작은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저런 애를 만나서 결혼까지 한지 이해가 안 되어서 내가 매일 밤 한숨만 쉬었잖니. 그런데 우리 큰 며느리 얼굴을 보니까 내가 아주 숨통이 트인다. 그래, 우리 작은 아들이 장가를 잘 못 갔으니까 우리 큰 아들은 장가를 잘 가야지. 허허허, 그래 그래. 우리 큰 며느리 너무 이쁘다. 제가 있는데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어머님은 굉장히 차별적이셨습니다. 저는 속상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형님도 그런 저의 모습을 즐기기라도 한 듯이 그렇죠. 제가 이런 대우 때문에 오랫동안 공부하고 산 거예요. 사실 사람 사이에는 급이 있잖아요. 급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야지 편하고 오래 가는 거죠. 제가 겪어보니까 급이 떨어지는 사람이랑 만나면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한쪽이 뻥 하고 차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고 제 급을 높였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치 저를 열심히 살지 않아서 급 떨어지는 사람 취급하는 형님의 말씀에 저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게 가시방석 같은 시댁에서의 시간을 뒤로하고 집으로 온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시댁 가기 너무너무 싫어.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맨날 형님이랑 나를 비교하고 어머님, 형님은 나 빼고 본인들끼리 시시덕거리면서 내가 소외되는 말을 하잖아. 일부러 그러는 게 티가 나고 나를 왕따시키려는 신보가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그 모습을 그냥 좋게 받아들이겠어. 진짜 속상해 죽겠어. 그냥 안 그래도 육아하는 것도 서러운데. 남편은 저를 안아주면서 알겠어. 당신이 그렇게 힘들면 가지마, 시댁에. 나는 괜찮으니까. 남편은 저에게 시댁에 가지 말라고 말해주었지만 어머님은
제가 행사가 있을 때 시댁에 오지 않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너는 애가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시댁에 오지를 않는 거니? 너만 아이 키우니? 내가 자식을 안 키워본 것도 아니고 네가 핑계대면서 안 오는 건 누가 봐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거야. 빨리 와서 음식 나르는 거 도와주고 해. 어머님의 호통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간 시댁에서 형님은 저를 째려보면서 몰래 작은 방에 데려가 말했어요. 참, 동서는 눈치도 없어? 아무리 시댁이 힘들다고 해도 그런 거 다 참고 와야지 뭐 하는 거야. 초등학생도 아니고 자기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어딨어 진짜. 동서는 정신을 좀 차려야 해. 아니, 지방대 나와서 동서는 끈기가 없는 건가? 그래서 끈기가 없는 것 같은데. 이래서 내가 지방대나 인서울 하위 나온 사람들 싫어한다니까. 아휴, 정말. 형님은 저의 자존심을 잘근잘근 짓밟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저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고 어디서 무시받을 정도로 능력이 없거나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진짜 화딱지가 난 거죠.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대놓고 차별 대우를 받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해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도 시어머니와 형님이 저를 구박하는 말에 노이로제가 생겨서 꿈에 나올 정도였어요. 너는 못생기고 능력도 없는 것이 왜 내 아들이랑 만난 거니? 우리 집안에 빚을 졌으니까 빨리 청소나 해라.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막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사랑한 게 죄인가요? 남편이 저를 좋아한 게 저에게는 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잠꼬대를 하면서 꿈을 꾸었지요. 남편은 자고 있는 제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꼬대를 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저를 흔들어 깨우면서 당신 괜찮아? 괜찮은 거야, 당신? 하면서 저를 걱정했습니다. 꿈에서도 시달릴 정도로 저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위에 적었다시피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랐고 곱게 자라서 마음이 약하고 멘탈이 굉장히 흔들리는 두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말을 들으면 2배로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었지요. 그러다가 형님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저도 그 무렵 둘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딸을 가지게 된 거고 형님은 아들을 가졌어요. 이야, 안 그래도 시모가 저를 구박하는 게 심한데 첫째에 이어서 둘째로 딸을 가졌으니 얼마나 저를 못마땅하게 보았겠어요. 요즘이야 아들, 딸 구분 없이 소중하게 잘 키우지만 옛날 사람이었던 어머님은 절대로 아니었거든요. 너는 애가, 아휴, 대학도 별로야, 직업도 별로야, 얼굴도 별로야. 그런데 아들마저 못 낳으면 내가 널 뭘 보고 예뻐해 주겠니? 안 그래? 네가 시모라도 그럴 것 같지 않니? 네 형님은 임신하자마자 바로 아들 가지고 이쁜 짓만 하는데, 에휴,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다. 아무리 쎄빠지게 일하고 아들내미 키워내어도 둘째가 완전히 개차반 여자를 며느리로 데려오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어머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가슴을 퍽퍽 쳤습니다. 어머님이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본인 가슴을 쳐대는데 저는 얼마나 속상한지 몰랐어요. 제 존재 자체가 답답하고 싫다는 표현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아주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저와 형님 둘 다 만삭일 때 어머님이 아주 큰 검은 색깔 봉투에 담긴 하얀색 무언가를 가지고 오셨어요. 가족들이 다 있을 때였고 당황했던 저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어디서 그렇게 큰 봉투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작은 며느리 네 건 아니니까 눈 떼거라. 우리 큰 며느리 아들 가진 기념으로 내가 샤넬 매장 가서 백 사온 거야. 우리 큰 며느리가 가방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가방을 좋아하나 고르고 골라서 사온 거야. 엄청 비싼 거니까 조심스럽게 잘 다루고 매거라. 우리 큰 며느리. 그 순간 아버님과 남편은 동시에 저를 쳐다보았고 남편은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내 아내만 차별해? 내 아내도 똑같은 계열수로 아이 가지고 있는데 고작 딸이냐 아들이냐 이 이유로 사람을 이렇게 무한하게 만들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안 그래도 와이프 지금 엄마한테 구박당한다고 꿈에서도 나올 정도로 힘들어하는데 내가 제발 우리 와이프 힘들게 하지 말라고 부탁했잖아. 나를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엄마? 아버님도 이런 광경을 보고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당신, 아무리 큰 며느리가 이쁘고 마음이 더 간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대놓고 차별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 당신 제발 이렇게 행동하지 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큰 며느리랑 작은 며느리 사이를 더 나빠지게 하는 거고 집안 분위기도 개판 만드는 꼴이야. 누가 차별받는 걸 좋아하겠어? 안 그래? 아버님은 호통을 치듯이 말하셨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머님은 옛날부터 이런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로 인해서 공경에 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아버님은 그때마다 뒷수습을 하시느라 힘드셨대요. 워낙에 아버님이 화가 없는 성격이고 차분한 성격이시라서 화를 잘 안 내고 어떤 잘못도 다 포용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었지만 아버님도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였지요. 아휴, 저는 그 와중에 진짜 불편해서 남편의 옆구리를 툭 찌르고 자기야, 우리 집 가자. 나 너무 불편해. 하면서 진땀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은 잘난 애는 잘난 대접을 해줘야지. 솔직히 큰 며느리가 더 자랑스럽고 마음이 가는 걸 어째? 끝까지 어머님은 본인이 뭘 잘못하신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전 몸도 무겁고 해서 그냥 양해를 구하고 남편과 함께 시댁을 빠져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제 딸은 저에게 엄마, 왜 맨날 할머니는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거야? 아니,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도 엄청 멋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왜 자꾸 큰엄마랑 비교하는 거야? 이상하다. 제 딸도 시댁의 분위기를 눈치챌 수 있었어요. 아직 초등학교를 들어가기도 전인 첫째가 이런 상황을 눈치채고 저에게 끙끙거리면서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는 사실이 저에게는 크나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할머니가 마음이 더 가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대. 엄마는 할머니한테 선택받지 못해서 아까 구박받은 거야. 그래도 엄마는 아빠가 엄마를 사랑해주고 우리 사랑스러운 마순이가 엄마를 사랑해줘서 괜찮아. 마순이만 엄마를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아껴주면 엄마는 할머니 사랑 못 받아도 좋아. 알겠어. 엄마, 나는 세상에서 엄마를 제일 사랑하니까 괜찮아. 나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 엄마, 내가 한없이 사랑해줄게.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마. 마순이가 엄마 계속 사랑해줄 거니까. 엄마가 나한테 무한한 사랑을 준 것처럼 나도 엄마한테 무한한 사랑을 줄 거야. 딸은 제 마음을 훤히 꿰뚫은 것처럼 듣기 좋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고마웠어요. 이 꼬마가 어떻게 이렇게 속이 깊나. 참 미안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저는 딸의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속으로 저는 에휴, 그래도 사람들은 아들이 최고다, 아들이 짱이다 이러는데 나는 딸이 최고다. 딸이 엄마 마음을 이해해주고 속이 깊은데 어떻게 싫어할 수가 있겠어. 어머님은
그저 아들만 거리다가 딸들의 진국을 못 보신 거지. 나한테는 딸이 최고야.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너무나 살얼음 같고 저를 힘들게 하는 시댁 식구들 가운데 그래도 남편과 딸이 제 편을 들어주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시댁과 인연을 끊은 게 아니라 반강제로 시댁에 가야 하는 일이 있었지요. 어머님은 아버님에게 한 소리 들은 게 생각이 안 나신 건지 만삭인 저를 보자마자 에휴, 저기 작은 방 장롱을 드러내니까 더러워서 못 살겠어. 먼지 구덩이야 완전히. 작은 며느리야, 좀 치워라. 내가 허리가 아파서 저거 건들지를 못하겠으니 좀 치워봐. 저는 어머님의 그런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도 만삭에다가 며칠 전만 해도 갈비뼈에 금이 가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상태였거든요. 저는 어머님에게 제가 지금 배가 너무 뭉치고 아파서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님, 죄송해요. 에휴, 너는 어떻게 된 게? 애가 맨날 핑계니. 하도 네 시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해서 나도 너한테 기회를 주고 좀 다정하게 대해주려고 했더니 이제는 그런 것도 못하게 아예 막아버리네. 됐다, 됐어. 이쁨 받기 싫다고 뻗팅기는 애한테 나도 내 사랑 주기 싫다. 나도 바쁜 사람이야. 저는 정말로 배가 아파서 청소하지 못하는 거였거든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미친 듯이 식은땀이 나고 힘들어서 못하는 건데 어머님이 저를 구박하고 저에게 뭐라고 하시니까 더 서러웠습니다. 게다가 큰 며느리인 형님께는 아이고 첫 임신이라서 너무 힘들지? 얼마나 힘들고 고되게 했어. 그래 우리 며느리는 여기 소파에서 좀 쉬고 내가 임산부 의자까지 사왔잖니. 그래 푹 쉬어. 손 까딱하지 마. 애 떨어질라.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 며느리?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저도 순산해야지요. 어머님 배려 덕분에 제가 편하게 출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감사해요. 우리 어머님 고마워요. 정말로요. 그 목소리가 저는 듣기 너무 싫었습니다. 저도 만삭에 갈비뼈까지 부러지기 직전일 정도로 힘든 사람인데 저한테는 먼지구덩이 방 청소시키고 형님은 안락의자에 앉아서 따뜻한 율무차 마시게 하고 사람이니까 귀가 있으니까 시모와 형님의 시시덕거리는 소리가 다 들리고 저는 소외감을 느껴서 눈물을 흘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 진짜. 내 시모만 왜 나를 괴롭히냐. 다른 친구들 시모는 며느리 사랑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 같은데 눈물을 흘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이랑 제 남편이 눈치를 채고 저에게 잘해줘서 그나마 버틸만 했어요. 아버님은 며느리야, 내가 대신 사과하마. 애 엄마가 원래 옛날부터 사람들 차별 대우하는 게 심하고 어디 모임 나가면 사람들 끔 나누는 거에 아주 도가 터 있어서 주변에 사람들도 없어. 본인이 잘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 급 따지고 그러는 거지. 에휴, 나도 몇 번이나 이혼 생각했는데 그래도 애들 결혼할 때까지는 이혼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네. 마음이 모진 사람이니 착한 우리 작은 며느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한다. 아버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저를 움직이게 하였고 저도 아버님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감사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할게요. 그래도 아버님이 저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니까 제가 잘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남편도 제 편을 들어주고 감사해요. 저랑 아버님은 둘도 없는 베프가 된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렇게 저랑 형님은 아이를 낳게 되었고 중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서 만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막내를 돌보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고 중간중간 첫째를 어머님께서 돌봐주시거나 첫째가 유치원 끝나고 시댁에 가서 밥 먹고 저희 집에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보다는 첫째가 어머님과 친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첫째한테도 구박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엄마, 나 할머니가 내 눈이 엄마를 닮아서 못생겼고 머리도 엄마를 닮아서 멍청한 거래. 기집애가 어디서 명량하게 말을 하냐고 하면서 나 무시했어. 엄마, 나 할머니 진짜 싫어. 전 딸의 말에 무척이나 놀랐어요. 할머니가 너한테 그런 말을 한 게 정말이야? 할머니가 왜 우리 이쁜 딸내미한테 그런 모진 말을 하신 거지? 엄마도 화가 나고 속상하네. 아니야. 우리 마순이는 너무나도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야. 그런 말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알겠지? 마순이 머리도 좋고 눈도 너무너무 이뻐. 엄마 눈에는 우리 마순이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보여. 그리고 마순이 내면이 정말 아름답잖아. 사람이 따뜻하고 생각이 깊고 그러니까. 제 딸은 따뜻한 미소를 저에게 보여줬어요. 딸이 아무래도 시댁에서 있는 동안 할머니한테 모진 말을 듣고 상처받은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괜히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우리 딸 어디서 상처받거나 구박받을 아이가 아닌데 괜히 할머니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마음에 상처가 생겼을까봐요. 하여튼 저희 모녀는 시댁에 똑같이 상처를 받은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시댁에서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인 거죠. 그리고 그때 어머님이 갑자기 또 제 얼굴을 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하신 겁니다. 에휴, 그래도 뭐 나는 오히려 작은 며느리보다는 큰 며느리가 걱정이야. 워낙에 잘나고 얼굴도 이쁘니까 괜히 딴 마음 품을까봐. 어휴,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남편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일 뿐이에요. 형님은 웃으면서 어머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래, 작은 며느리는 눈이 단추구멍만 하고 못생겨서 내가 걱정이 없어요. 얼굴 이쁜 애들은 얼굴값을 하잖니. 그런데 작은 며느리는 얼굴값 할 게 없으니까 내가 안심한다는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또 제 자존심을 잘근잘근 밟으려고 하는 어머님의 말투가 너무나도 짜증나고 화가 났어요. 진짜 화딱지가 올라와서 저는 딱 한마디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첫째 딸이 갑자기 치고 나오는 겁니다. 할머니는 왜 못생겼는데 얼굴값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항상 저 떡꼬치 사줄 때 어떤 할아버지랑 손잡았잖아요. 그리고 저 학교 끝나고 할머니 집에 왔을 때 어떤 할아버지 머리 하얀색에다가 얼굴에 흉터 있는 할아버지랑 침대에 같이 누워서 뽀뽀하고 있었잖아요. 할머니는 못생기고 넙치같이 생겼으면서 왜 이쁜 여자들처럼 바람 피우고 그래요? 유치원생인 제 딸의 한마디에 순식간에 시댁은 초토화가 되었어요. 아버님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호통을 쳤고 어머님은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요즘 애들이 거짓말도 잘 쳐요. 나 참 당황스러워서 말도 안 나오네. 애야, 거짓말 치면 벌 받는다? 아무리 손녀라고 해도 날 공경에 빠뜨리는 거짓말은 할머니도 당황스럽지? 어머님의 그 한마디에 다들 제 딸이 거짓말을 치는 줄 알고 거짓말 치면 혼난다고 하면서 되려 제 딸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 딸이 할머니가 그랬잖아. 안방에서 김남범 아저씨랑 연애하고 있다고. 나 통화 내용 다 들었어. 왜 우리 할아버지 버리고 다른 할아버지랑 연애하는데 할머니? 그리고 맨날 우리 엄마 무시하고. 나 진짜 싫다고. 할머니 미워. 미워.
나도 맨날 구박하고. 할머니, 왜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야? 제 딸은 어머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당황한 어머님도 얼굴이 벌개졌고 갑자기 아버님이 호통을 치신 겁니다. 당신, 김남범이랑 또 바람 피운 거야? 난 미치겠네, 정말. 당신 끝까지 이럴래? 내가 그놈 만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당신, 다시는 바람 안 피우겠다고 나랑 약속했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 용서해 준 거 아니야? 그런데 나 몰래 또 바람을 피웠다고? 당신이 정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며느리들을 그렇게 들들 볶은 거구나. 알고 보니까 김남범이라는 분은 아버님의 초등 동창이고 굉장히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내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 김남범이라는 분께 꼬리를 친 거고 둘이 몰래, 아버님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 불륜이 걸렸을 때 큰 아주버님이 대학생이었고 제 남편이 고등학생이라서 차마 이혼하기에는 너무나도 자식들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아버님이 꾹 참은 거였답니다. 다시는 불륜하지 않고 그 김남범이라는 분도 안 만나겠다고 어머님이 맹세를 했는데 바람 한 번 피운 사람이 어떻게 또 바람을 안 피우겠어요. 다시 바람을 피우다가 딱 걸려버린 거였고 제 딸이 그걸 알고 바로 모두 모였을 때 폭로한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나 그 아저씨가 나보고 얼굴 이상하다고 머리 때리기도 했고 네가 둘째 며느리 딸이냐고 못난이라고 하면서 볼 꼬집었어. 할아버지가 혼내줘. 그리고 할머니가 나보고 입 조심하라고 막 입 때리기도 했어. 저번에 나 입안에 멍들었을 때 그거 할머니가 한 거야. 나도 이제 더 이상 비밀로 못하겠어. 제 딸은 결국 모든 것을 폭로하게 되었고 그간 어머님이 제 딸에게 한 만행들이 세상에 폭로된 것입니다. 제 남편은 엄마, 그게 진짜야? 아무리 엄마 사리사욕 채우고 이익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손녀 입을 때리는 게 어딨어? 정말 엄마 제정신인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엄마. 미치겠다.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연 끊어. 소리를 쳤습니다. 아버님도 나도 이제 더 이상 당신 때문에 마음고생하기 싫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당신 뒤치다꺼리하고 망나니 같은 당신이 불륜질하는 거 눈 감아주기도 지쳐. 내 나이가 몇인데 당신의 그런 짓거리들을 다 눈 감아줘야 하냐고. 아버님은 화가 날 대로 나셨습니다. 사실 아버님이 정말로 점잖은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어머님도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을 지으셨고요. 저는 어머님을 보면서 어머님, 정말 실망이네요. 매일 저에게 구박하고 한마디 하시길래 어머님은 바르게 자라오신 줄 알았는데 속빈 강정 인생이시군요. 에휴. 저는 어머님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내미는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할머니는 넙치에 얼굴도 못생겼네. 그런데 할아버지들이랑 바람 피우네? 뭐야, 할머니 말처럼 이쁜 사람만 얼굴값 파는 거 아니네. 으이씨. 넙치를 닮았다는 딸내미의 말에 가족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결국 빵 터졌고 집안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웃픈 상황이었지요. 아버님은 당신 같은 여자랑 이제는 못 살겠어. 지금까지 내 돈으로 호의호식했으니까 이제는 황혼이혼하자. 당신 같은 여자 감당한 내가 대단해 보일 지경이야. 이제는 나를 좀 놓아줘. 나도 당신처럼 물 만난 고기처럼 그냥 자유를 향해 떠나려니까. 어머님은 아니라고, 손녀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라고 말을 했지만 아버님은 이미 진실을 알고 계신 상황이었고 더 이상 어머님은 변명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어머님에게 다시는 우리 연락하지 맙시다. 내 와이프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바람피우는 엄마는 저에게 필요 없어요. 라고 따끔하게 말을 했어요. 어머님은 당황했고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버님은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셨고 어머님은 아버님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형님도 자기를 밀어주는 어머님이 사라지니 깨갱하고 저에게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 딸이 형님에게도 한마디 했거든요.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말라고 하면서요. 어린아이가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어른들도 저의 편을 들었고 더 이상 어머님과 형님이 저를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딸내미 덕분에 시댁살이를 그래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결국 저에게 사과를 하셨네요. 자기 와이프 때문에 괜히 우리 손녀 마음에 상처만 주고 정말로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저는 아니라고 하면서 괜찮다고 했지만 그래도 아버님의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저를 괴롭힌 시댁 식구들이 눈앞에서 안 보이게 되니까 나름 행복하고 살만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음을 편하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여요. 너무나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딸이 나의 인생을 구원해준 것만 같은 기분도 듭니다. 누구는 그럴 수 있어요. 딸보다는 아들이 아니냐고. 아들이 대를 잇고 기강을 살려주지 않냐고요. 하지만 저는 누가 아들 낳을래 딸 낳을래 하면 여전히 딸을 낳겠다고 할 겁니다. 다시 태어나서 시모에게 구박을 받더라도 딸을 낳아서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사는 게 저에게는 훨씬 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시댁에 잘 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지금은 딸내미 2명을 키우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었네요. 혹시라도 딸 낳았다고 구박하는 시댁이 있으면 기죽지 마세요. 딸내미도 정말 사랑스럽고 절대로 어디서 딸 낳았다고 구박받을 만한 그런 게 아니니까요. 요즘 날이 따뜻한데 아이 키우시는 엄마들 밖에 한번 나가서 바람도 쬐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시댁살이 하시는 아내가 있다면 남편분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야 해요. 저도 남편마저 저에게 못되게 굴었으면 정말로 진작에 이혼했을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줘서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아무리 잘나도 건강하지 못하면 인생 끝난 거랑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믿고 오늘도 건강해지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힘든 인생 함께 힘내면서 행복하게 손잡고 잘 살아보아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마음, 사람에게 치유받는 게 우리네 인생이니까요. 감사합니다.